번째 인물은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대리사과.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의당에 대신 유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와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가 없다.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 왔어요. 뭔가 좀 풀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 사람들을 만나서 대신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심정욱 차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병헌 두 청와대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메신저들은 국민의당의 박주선 대표에게 정말 추미애 대표라는 말을 했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말이 틀린데 이번 머리 자르기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사과한다, 유감을 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국민의당 따로 청와대 따로 약간씩 말이 달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박주선 대표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임종석, 전병헌이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단 얘기냐 하면서 발끈해서 이게 원래 어제 조금 더 빨리 국회 정상화, 국회에 등원한다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박주선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 컨펌을 받으면서 등원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박주선 대표 원래 말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앞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녹취를 하든지 동영상을 찍어내야지 안 되겠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까요? 네. 오늘 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상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추경 예산 심사를 받고 추미애를 버리는 꼴이 형국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서 있을 텐데 어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하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희한한 또 몸동작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거. 목 자르는 듯한 머리 자르기라는 걸 빗대가지고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를 잠깐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청 간의 문제점들이 조금 더 이게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과 전병헌 수석이 직접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해결하는 모양새를 갖춰짐으로써 추미애 대표의 입지가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나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그대로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최근 들어서 보였던 것이고 청와대는 지금 추 대표를 약간 비껴서 직접 야권과 상대하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지금 해결돼서 이제 어떤 이 국회에 관련된 추경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로서는 과연 이 추미애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여전히 하나 계속 떠안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 대표로서도 이번에 강력한 어떤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인지도를 많이 높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청와대와 이런 좀 안 좋은 관계다라는 것이 점점 계속 노출이 되는 것이 또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와 관련해서 그렇게 또 좋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또 비슷한 어떤 딜레마를 하나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가 장미꽃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청 간의 관계 궁금해집니다. 다음 인물은 김정숙 여사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한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가수다. 먼저 초등학교에 어떻게 방문을 했었는지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청와대의 학생들이 꼭 좀 우리 학교 좀 와달라 이렇게 학생들이 요청을 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갈 수 없겠어요. 네. 좀 제발 좀 와주세요 하니까 갔다면서요, 김동철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끝에까지 동영상을 보면, 그래서 곧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그 채널A 프로그램이 이제 만나러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그처럼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학생들을 청와대로 초대해달라 뭐 이런 취지가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그걸 보고 저 손편지를 보고 김정수 여사가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인데요. 예. 저기를 어제 전격적으로 저렇게 방문을 해서 그 학부모들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저렇게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저렇게 손편지에는 청와대로 초대해 주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잘 내조해 주세요. 아이고. 저런 거 받아보면 정말 가슴이 좀 뿌듯할 것 같은데 네. 가서 노래도 한 곡 좀 멋지게 뽑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음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노래를 참 잘하네요. 네. 저 가서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저 장면 이후에가 더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한 만두 가게를 또 방문했다는데, 저게 작년에도 한번 갔었던 곳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 10일경 거의 한 1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저 일일 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군산시에 있는 만두가게, 그런데 5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그 만두가게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가게 주인과 작년에 그 문 후보 시절이요. 그때 이렇게 선거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 주인이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하고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두도 직접 먹고 그 다음에 파는 만두가 워낙 맛있어서 그 냉동 만두까지 한 100알 정도를 주문을 네. 해가지고 집으로까지 직접 가져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곳에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 했는데 주인이 극구 사양을 했답니다. 여기 앉으실 데도 별로 없고 5평밖에 안 되니까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 군산 초등학교를 간 김에 만두가게까지 들러가지고 다시 아주 극적인 재회를 했다는 그런 예.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 땡땡 만두 군산에 전화했더니 기자님 그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제가 9시부터 영업인데 영업을 못 하겠다고 온 동네방네 전화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면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만두를 주문하시면 될 건데. 그러면 아마 만두 주문해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무튼 가게 번창하시길 바라고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이런 소탈한 행보는 계속해서 잊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예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우 이시영 씨가 결혼 소식을 밝혔는데요. 평소 이미지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털털하게 이렇게 결혼 소식을 밝혔다고. 네,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올 가을에 결혼을 한다. 근데 소속사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건 맞지만 이 결혼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잡은 게 없다. 일정의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이시영 씨 저도 이제 만나봤지만 굉장히 뭘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바로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니 사실은 날짜 잡았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신 14주차 예비 엄마입니다. 그런데 왜 어제 부인의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얼마 전에 11일에 드라마 하나가 종영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와이어 액션도 시원한 액션도 선보였는데 예. 본인이 사실은 촬영 중에 임신한 걸 안 거예요. 근데 이걸 제작진한테 말하면 다들 이제 몸 걱정해 주느라고 말하자면 액션씬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저렇게 와이어 못할 달고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권투 선수였고 하더라도 네. 그걸 숨긴 채 임신 사실을 숨기고 저 액션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종영하자, 종영한 바로 다음날 12일에 두 사람이 이제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날짜 잡은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소속사라든가 전반적으로 양가의 공유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엇박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시영 씨가 뭘 이걸 감추려 하거나 부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예. 보통 여성 연예인이고 하니까 임신 소식을 이렇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이름을 달아봤지만, 본인이 이렇게 14주 차라고 다 공개를 당당하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시영 씨가 가상결혼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상대 배우인 남자 가수와 사귀었을 때 이 부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자가 사귀는 거 맞냐 얘기 들었는데 물어보면 그냥 바로 네. 인정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또 인터뷰할 때도 물어봤어요.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또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하고 싶으냐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 공개하는 게 상대를 부인하지 않는 게 상대에 대한 가장 큰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예. 거에서 누가 됐든 상대만 동의를 한다면 나는 공개를 한다라는 거였고 당시에도 보면 그 남자 가수가 부인을 했다 이제 뒤에 맞다. 이시영 씨가 인정을 하니까 맞다 했던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는 본인이 지금 사귀고 있는 게 맞다, 결혼한 게 맞다, 임신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숨기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전공법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왔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는 예비 신랑이 누군지 참 궁금한데 네.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요식업계에 말하자면 뭐 차세대 백종원 씨라고 할까요? 지금 백종원 씨만큼 성공한 건 아니지만 일단 뭐 막창, 소고기, 컵, 그 맥주 전문점 이런 한 3개 종류의 그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런칭을 했고 또 미국의 브랜드인데 어떤 한 골프웨어를 국내에 그 지사를 만들어서 또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사업가인데 젊은 사업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시영 씨보다 나이 차이가 9살이 많아요. 9살 연상이에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소유진이 여배우인데 14살 많은 백종원 씨랑 결혼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9살 또 많고 이런 부분들 또 소유진 씨도 성격이 털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닮은 꼴 아니냐 그렇게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 씨는 이 복싱을 하면서 굉장히 털털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복싱 대회에 출전했을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훈련하면서 좀 오른쪽 어깨 탈골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좀 습관성 탈골로 돼서 스파링 할 때도 자주 어깨가 빠졌었는데 이제 시합 때는 테이핑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걱정은 했는데 3라운드에 또 어깨가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훈련하면서 좀 자주 겪었던 일이라서 제가 잘 끼워 넣어가지고 했는데 좀 시합 때 어깨가 안 빠졌으면 했는데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사실은 28살에 늦가기 데뷔를 했어요. 예. 의상 디자인학과 나와서 이 원단 공장에서 원단에다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배우의 꿈을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뒤늦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저 복싱을 언제 시작했냐면 데뷔하자마자 28살 때 단막극에서 그 복서 역할 제의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단막극인데 한 번 1회분인데도 본인이 복싱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제작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럼 하다 말 수도 있는데 그럼 이왕 시작한 거 나 아직 뭐 별로 그렇게 스케줄도 많지 않은데 네. 이걸 해볼까 하면서 정말 해서 나중에 인천시청 소속의 아마추어서 정식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좀 투지와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잘 싸우네요. 아니 언제부터 이시영 씨 인기가 또 쫙 올라갔냐면 네. 원래 이제 복싱 때도 좋았지만 그 병영 체험 네. 프로그램에서 이름은 진짜 사나이인데 네. 여군 특집 수많은 여성 배우 뭐 탤런트 가수들이 아이돌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다 그래도 얼굴을 알리고 인기를 얻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여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사관들도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시영 씨를 보면요. 그 체질이 군인이에요. 네. 아까 처음에 적성 나왔는데 이시영 씨의 군인 적성은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 배우인데 저렇게 군 체질에 복싱까지 하고 스포츠 스타일 그러면은 태양의 후예 2가 나오면 특전사의 이 유시진 대위 역을 이시영 씨가 여군으로 맡으면 되겠다. 지금 또 특전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있으신 시대잖아요. 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아마 부부싸움 하면 예비 신랑분이 많이 좀 무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비 신랑이 어쨌든 그 요식업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연예계에서 유독 요즘 여배우들이 요생남이라고 하죠. 이 요리하는 남성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소유준 씨도 결혼을 이미 했고 김지우 씨도 레이먼 킴하고 결혼을 맞아요. 했고요. 또 네. 이번에 9월 30일에 결혼하니까 이시영 씨도 또 이제 이 요식업계에 그 이제 사업가 분과 결혼을 하는데 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식업계들이 요즘 먹방, 쿡방이라고 해서 방송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음식점들을 가서 소개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시영 씨의 예비 남편분도 그 뭐 이시영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뭐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라든가 전현무 씨라든가 뭐 싸이 씨라든가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과 이미 친분을 갖고 인맥을 있었군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자연스럽게 이시영 씨를 또 소개를 한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방송과에 가까이 있어서 만나게 되고 또 방송에 소개가 되니까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고 아. 네. 사실 일반 요식업계 하시는 요식업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다 못해 질시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시영 씨도 뭐 식당을 하나 차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이시영 씨는 그 본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업을 계속해왔어요. 예전에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찜질방 찜질방의 매점을 직접 운영을 하고 찜질방 전체가 아니라 네, 그 매점, 매점을 매점만? 받아서 삶은 계란 네, 팔고 네, 식혜 근데 팔고 거기가 하죠. 사실 잡화점으로 별 상품을 다 팔거든요. 본인이 동대문 가서 다 속옷 하나까지 떼다가 떼어와서. 직접 팔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여배우입니다. 그렇네요. 네, 14주차 예비 엄마 이시영 씨 9월 30일 날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또 예쁜 아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